감쪽같이 사라진 스마트폰이 중국에 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뭐 도난되거나 분실된 핸드폰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데 자 팔아들인 상, 사들인 일당 그리고 되판 일당 이들이 이제 합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중국에 팔아 넘기는데요. 이렇게 무려 531대의 휴대폰이 시가 4억 4,951만 원 상당의 중국으로 팔려 넘어가게 됩니다. 한 대당 굉장히 비싸 1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대당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손수업에서 이것은 그 휴대폰을 훔쳐오거나 주워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를 또 수출시키는 사람이 있을 테고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범죄에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 뭐 100명 가까이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100명이요? 네, 그리고 또 형법에 보면은 이제 작물 관련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취득, 뭐 양도, 운반, 보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선한 경우에 다 처벌하고 있는데 법정형이 꽤 높아가지고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게 절도죄의 법정형이 단순 절도죄의 법정형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절도보다 작물죄의 법정형이 더 높아요. 오히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상습적으로 이런 작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올라가는데요. 1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벌금형도 없거든요. 벌금형만으로 끝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벌금형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징역형에 병과해서 또 추가적으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작물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그런 처벌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중한 범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 이거를 보면 이 핸드폰은 스마트폰 어디서 얻었느냐? 그러니까 일반 택시 기사들 택시에서 놓고 간 물건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뭐 많지 않은 손님이 택시에서 뭐 핸드폰을 놓치고 가면 그거를 결국은 작물로 넘겨받아가지고 뭐 길가에서 이렇게 흔들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흔들면은 뒤에 오던 사람이 이제 작물아비들이 그 택시 기사가 전해주는 이제 핸드폰을 넘겨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다 해가지고 나름의 이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기서 핸드폰을 넘겨주는 그런 건네주는 장면이었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거는 조직이 거대 조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아까 벌금형도 없이 뭐 징역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총체적인 조직을 다 검거하는 건 일단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도 지금 뭐 검거된 사람이 내가 이제 주도했다 이렇게 희생타를 날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검거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조직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이 되고요. 문제는 이 손해액이 4억이 넘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그냥 뭐 지금 발각된 사건 정도로 제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원장님 그렇다면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건 결국에 돈 때문. 네,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여 명의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제 뭐 택시 기사분이시라든가 아니면 클럽 종업원이었는데요. 그들로 따지게 되면 물론 더 많은 범죄가 있겠지만 1인당 뭐 7대에서 8대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별로 없게 되는 건데요. 범죄라는 의식이 적었을 것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남의 손에 갖고 있는 거를 뺏거나 어디 침입해서 절도를 할 때는 죄책감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운 거를 갖다 누군가한테 넘기게 될 때는 죄책감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처음 한 대를 시작할 때는 에이, 한 대 갖고 서로 누가 어떻게 나를 알게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한 대가 들켜봤자 무슨 내가 그동안 전과자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고 네 대가 다섯 대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통 이런 경우를 보다가 보면은 이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를 통해서 범죄를 접하게 되고요. 그 세상에서 만약에 3명이 전부 다 이걸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겁 많고 바보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도 그걸 하게 되는 거고 들키기 전까지는 계속 안 들킬 것 같고 작은 액수를 갖다 반복하는 범죄가 그래도 무섭거든요. 그러면 손수업 아까 만약에 떨어진 거를 주워가지고 넘기는 것도 죄가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작물이라는 게 꼭 절도를 통해서 이제
절도를 통해서 그런 얻은 도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제 절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길거리에서 이제 습득을 했다, 이걸 그냥 가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 역시 그 작물죄의 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경찰 얘기하고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작물 휴대폰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대포폰, 대포 차량을 이용하고 해외 밀반출 업자에서부터 소매치기 1단까지 점조직 형태 피라미드식 유통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매치범들은 거의 1당이었고요. 거의 상습범으로도 다수의 범죄를 한 전력자들입니다. 우리가 입건한 택시 운전사들도 거의 일부분 처음이 아니고 초범이 아니고 기존에 전에도 그런 범행을 해서 재차 입건된 피의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은 고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30, 40대를 대상으로 늦은 시간에 지하철 주변을 통행하거나 늦은 시간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는 회사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카드를 찍으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소매치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근데 손수현 변호사님, 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더욱 중요한 게 사실은 이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되면은 돌려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소유권만 입증되면. 그런데 문제는 이 휴대폰이 이미 중국 등 해외로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행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범죄자들이 자기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고 또 아니면 찾는다 하더라도 이미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차적인 피해가 또 예상됩니다. 예. 저희 MBN 뉴스파이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